프리 논술 전형, 자연계 논술 전형이란 이러한 전형을 얘기합니다. 논술, 학생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세 가지를 적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논술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교과부에서 정의하는 정의고요. 세 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논술, 학생부, 최저 학력 기준. 이 세 가지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겁니다. 논술, 학생부, 최저 학력 기준. 세 가지입니다. 어쩌면 세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각각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의 개요.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어떤 전형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 논술 전형의 이해, 논술 전형과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논술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논술 전형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논술 전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학년 고3이 되는 학생들이에요.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서 얼마나 많이 뽑느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대학의 선발 인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 있냐면요. 196개가 있어요. 4년제 대학이 196개가 있고 이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 논술 전형. 4개밖에 없네요. 하나가 빠졌네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실기 위주 전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기 위주 전형. 그런데 아무래도 실기 위주 전형하면 주로 이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들도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실기 위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뺐고요. 우선 이 네 가지가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진학을 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뽑느냐? 올해 2020학년도에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자, 뭐가 제일 많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반수에 가깝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 애는 내신이 망했는데 이제 망한 거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반수에 달하고 논술 전형은 3.5%입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100명 중에 3명. 고등학교 한 반에 30명이면 그 중에 1명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한 게 논술 전형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적은데 막 주변에서 논술 공부하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조금 뽑는데 우리가 왜 논술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 이것은 196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을 안 보는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3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거의 다 이 33개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33개 대학이라 하면 수도권 주요 대학들, 서울권과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단국대 이상 학교들은 대부분 논술 전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해서 학생들을 많이 뽑고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축소를 해보죠. 196개에서 33개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축소를 해보면 선발 인원이 이렇게 변합니다.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 1등이었던 전형이 주요 대학으로 딱 추격을 하니까 꼴등이 됐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적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적고요.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은 15.3% 적지 않죠? 많이 뽑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범위로 축소를 하면 논술 전형의 선발 비중은 15%로 많습니다. 더 줄여볼까요? 자, 최상위 6개의 대학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연, 한, 서, 성, 중, 이. 이렇게 줄여보면 선발 인원은 이렇게 됩니다. 논술 전형 선발인 17%.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그래서
이 정도로 선발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고등학교 계열이 실업계 빼고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 자, 여기에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주로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시는지 아시나요? 정시 모집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에 예체능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하고 관계없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정시 모집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걸 딱 빼고 딱 자연계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만. 북계대학의 자연계열만 인원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자연계열 선발 인원이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체능 계열은 논술 시험을 안 봐요. 논술 전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중에 어느 계열이 논술 전형으로 더 많이 뽑는지 아시나요? 자연계열이 더 많이 뽑습니다. 총 선발 인원은 인문계열이 더 많아요. 그런데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은 자연계열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대학에서 자연계 수리 논술의 결과를 인문계 언어 논술의 결과보다 더욱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에 가서 배운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자연계열로 축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논술 전형 선발 인원 22%, 22.6%죠. 자, 따져보면 정시 모집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학별로 따로따로 보면 실제로 몇몇 대학들은 정시 모집보다 더 많은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서 자연계열로 딱 갈 때 반보다 더 적죠. 전체 인원에서 자연계열 인원이 반보다 더 적은 인원이죠. 학생부 교과전형도 반보다 더 적죠. 500명이면 1140명에서 정시모집도 반보다 더 적죠. 논술 전형은 반 이상이죠. 자연계열에서 논술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게 뽑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고3이 딱 들어가는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학 갈까 생각을 하면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전형은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요.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하고 싶은데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고 싶어요. 몇 등급 받아야 될까요? 내신이? 주로 1점대 후반 이 정도입니다. 1점대 후반. 근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1, 2학년 때 공부를 잘 안 해놔가지고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고3 때 난 열심히 내신을 공부를 해서 건국대학교 교과전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이 학생이 고3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든 시험을 정규 칩시다. 저 모든 과목이 내신 1등급이 나왔겠죠. 고3 때 내신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50% 반영합니다. 제일 많이 반영하는 대학. 고3 내신이 50% 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나 40% 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많이 반영해서 50% 칩시다. 1, 2학년 때 4등급 받았습니다. 4등급, 3학년 때 50%, 1등급 받았습니다. 1등급과 4등급의 평균은 몇 등급일까요? 2.5등급이에요. 그래도 못 갑니다. 그죠? 실제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학년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내신을 잘 받은 학생들이 3학년 때 내신 관리를 꾸준히 잘해가지고 갈 수 있는 전형들이고요. 근데 나는 좋은 대학은 가고 싶은데 내신이 지금 4등급이야, 5등급이야. 그런 학생들은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시 모집하고 논술하고. 근데 이런 학생들 많아요. 조사를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나 수능 준비해서 정시 모집으로 갈 거야. 열심히 준비해서 정시 모집으로 가면 좋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남아있는 길 중에 논술이 거의 반 정도이거든요. 반을 막아두고 절반의 10개의 문 중에 5개의 문을 막아두고 5개만 가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안 되는 학생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학생은 정시 모집까지 버리고 논술만 해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이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 전형 선발 인원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고요. 일단 선발 인원은 이렇습니다. 몇몇 개의 학교들을 대표적으로 보죠.
몇몇 개 학교들 자연계열 선발 인원,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60명을 선발하고 총 모집 인원의 27%를 선발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30%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다음으로 한양대학교는 19.3%, 서강대는 15%, 성균관대 19.1%. 성균관대는 진짜 예전부터 논술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인데 올해 되게 많이 줄였어요. 이게 이 정도입니다. 중앙대도 24.6%. 정시 모집하고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예하여대는 정시 모집보다 더 많은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 정도 선발하는 인원이 되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